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엔 안 했고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뭐 했었죠? 에이펙. 여러분 저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었나 봅니다. 지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에 에이펙 보면서 많이 힐링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우리나라 당군 일의 최대 성과들입니다. 그걸 앞으로 제가 한동안 설명하겠고요. 이번 주는 에이펙이 에이펙이 뭐의 약자라고요? 아시아. 퍼시픽이 뭐죠? 태평양. 저 아시아 태평양 에코노믹.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협력기구잖아요. 근데 경제협력기구인데 경제랑은 조금 거리가 먼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고구마 제로. 빠밤. 드디어 핵 잠수함.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이거? 하은이 소식 들었어? 핵 잠수함이 뭔지 알아 하은아 혹시? 몰라? 한번 추측해봐. 하은아 핵 잠수함. 수민아 핵 잠수함이 뭐야? 여러분 핵폭탄을 쏘는 잠수함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정확히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예, 핵 에너지로 동력 삼아 가는 잠수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한 90% 너무 행복했는데 10% 언론이 해설을 안 해주더라고요. 진짜 해설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제가 할게요. 이제 제가 할게요. 네. 자, 이거는요 9월 28일 이제는 국방 독립이라고 제가 지난달에 했던 인문학 강의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라 그랬죠. 세계 군사력이 5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5위인데 비핵 국가 중 1위. 여기서 비핵은 핵폭탄을 얘기해요. 5위예요. 그리고 근데 보면은 2위 러시아, 3위 중국, 8위 일본, 34위 북한으로 주로 이렇게 있는 우리나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전교 5등인데 우리 반에 전교 2등, 3등, 8등 있고 전교 34등인데 약간 미친 애 있다고. 근데 다 핵폭탄 갖고 있어요. 일본도 핵폭탄을 반쯤 갖고 있다고. 그렇죠? 우리만 없다고. 그러면서 지난번 9월 20일 기사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도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기본 방향 합의했다. 즉 한미 원자력 협정을 어느 정도 타결했다고 얘기했죠. 이게 이번에 된 겁니다. 이게 이번에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침범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미사일이 이렇게 쭉 됐는데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된 게 2021년 5월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 개월 만에 SLBM을 성공합니다. 세계에서 7번째. 자, SLBM이 뭡니까? SLBM. 네? 자, 그건 ICBM이에요. 예. SLBM, 서브마린 런치드 발리스틱 미사일. 즉,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에요. 이게 SLBM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 거예요. 강의했던 내용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단독 군 세계 최대 8톤 탄도미사일 개발 눈앞. 이 탄도미사일이 ICBM이에요. 그리고 전술핵 무기급 위력 혐오 산업회 공개. 이게 다 2021년 9월, 2021년 10월이에요. 5월 달에 미사일 사거리를 해제했는데 3, 4개월 만에 이미 다 개발이 끝내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3, 4개월 동안 열심히 개발한 건가요? 아니요.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 어디? 에이펙. 경제잖아요. 경제 얘기하다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받도록 결단해 주기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님께서 우린 대통령제 한국 핵잠 도입은 완전히 동의. 전격 승인해버려. 다음날 트위터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 본토에서 안 됩니다 하고 그랬더니 이거 우리말로 하면 아니 되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우리 대통령제야. 네가 대통령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한국 해 하고 한 겁니다. 솔직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면 지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하지만 한미 미사일 협정을 옛날에 이상한 새끼들이 맺어버렸기 때문에 거기 묶여 있어요. 미국이 그래 해 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전 세계 잠수함 보유 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잠수함 아무나 막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놀러 가면 잠수함 타시죠? 잠수함 타보신 분? 예, 우리 타보잖아요. 타고 몇 미터 들어가십니까? 한 5미터 들어가죠. 5미터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2024년 기준이에요. 1위 러시아 65대 있어요. 잠수함이. 2위 미국 64대예요. 3위 중국 61대, 4위 북한 35대, 5위 일본 23대, 6위 한국 22대 있어요. 7위 이란 19대, 8위 인도 18대, 9위 터키 12대, 10위 그리스 11대, 11위 영국 10대, 12위 프랑스 9대. 그 외에는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잠수정이 있어요. 잠수정. 잠수함은요. 요즘 말로 하면 큰 배급이에요. 잠수정은 보트예요. 보트. 작은 거. 우리 왜 유람선 타듯이 잠수정 타고 밑에 내려가서 막 물고기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 군사용으로는 못 쓰는 거. 잠수함 가진 나라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 보유 순위입니다. 1위 미국. 전체가 다 핵추진이에요. 미국은 재래식 잠수함이 없어요. 전체가 다 핵추진이에요. 2위 러시아 약 35대. 3위 중국 약 12대, 4위 영국 10대, 5위 프랑스 9대, 6위 인도 2대. 이만큼밖에 없어요. 호주도 가질 계획이고요.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이렇게 없다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빨리 만들면 7번째, 늦게 만들면 8번째로 갖게 된다고요. 핵추진 잠수함을. 자,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을 비교할게요. 재래식 잠수함은요. 이거 보세요. 잠수함 전체의 50%가 엔진룸입니다. 엔진룸. 이해가 되세요? 트럭이 있는데 트럭의 반이 엔진이에요. 그게 잠수함이에요. 공간이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 디젤을 써요. 디젤 엔진. 한마디로 경운기입니다. 딸딸딸딸딸 소리가 나요. 그리고 물속에서는 디젤 엔진이 가동을 못해요. 부상해서 디젤 엔진을 막 돌려요. 딸딸딸딸 경운기 마냥. 소음 엄청 크겠죠? 막 매연 막 뿜어져 나오겠죠? 물 위에서 막 돌려서 거기서 디젤 엔진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채우는 거예요. 충전을 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디젤 엔진을 끄고 충전했잖아요. 충전한 걸로 바닥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전기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올라와야 돼요. 예, 이게 재래식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은요. 이거 보세요. 수시간 수일 밖에 잠영을 못해요. 우리나라가 재래식 잠수함의 세계 최강이거든요. 재래식 잠수함으로 무려 2달까지 잠영 기록을 세웠어요. 공기가 필요하지 않는 디젤을 개발했거든요. 그것도 해봤자 2달이에요. 2달.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요. 일단 엔진룸이 30%밖에 차지 안 해요. 공간이 늘어나죠. 공간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론상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진짜 간단하게 여기에 SMR이라는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요. 소형 원자로를 들어가는데 원자력 안에다가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넣거든요. 한 번 넣고 밀봉을 해요. 연료 주입구가 없다고. 그럼 그게 최소 20년간 가요. 근데 잠수함 그 수명이 한 25년 봐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딱 넣고 잠수함 딱 봉해버리면 연료 보급을 할 필요가 없다. 즉 물속에서 얼마큼 있을 수 있다? 무제한이요. 사람들이 답답해서 우리 한번 올라가요. 맑은 공기 한번 만나요. 하기 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한 4개월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거든요.
핵 잠수함은요 한 번도 안 떠오르고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어요. 그리고 물 속에는요 레이더가 안 돼요 잘. 그래서 소나라는 음파로 탐지하거든요. 근데 핵 잠수함은요 어마어마하게 조용해요. 전기차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이명익선생님 느끼시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엄청 조용해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얘는요 전기가 남아 돌거든요. 간단하게 핵으로 발전하다 보면 전기가 남아 돌아요. 자, 우리말로 할게요. 에어컨 빵빵 틀고요 바닷물 막 빨아들여서 그걸로 전기분해 해가지고 그걸로 소금도 만들고 그걸로 막 산소도 만들고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오랫동안. 네, 맞아요. 자, 우리나라 잠수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가 자체로 잠수함을 만든 게 언제일까요? 대충 맞아요. 잘 찍으시네 이제. 와. 예, 일단요 1970년대 초반에 코스모스급이라 그래요. 80톤 잠수정 4대를 수입합니다. 수입했어요. 여러분 잠수정이에요. 함이 아니에요. 이 80톤급이라는 소리는요 얘를 물에 담그면 80톤의 물이 밀려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게요 시속 13km밖에 못 나가요. 여러분 자 조민경 집사님 자전거 타고 오셨죠? 자전거로 얼마까지 밟으시는 게 속도? 그쵸? 자전거보다 느려요. 예, 자전거보다 느려요. 예, 물속에서 슬로우 군뱅이로 가요. 그걸 70년대에 도입합니다. 이게 그 코스모스급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얘가 보면요 이 길이 있죠. 길이가 25m. 길이가 25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폭이 약 2.1m. 그리고 승무원 6명, 침투 요원 8명 타요. 14명밖에 14인승이라고요. 조종하는 사람 6명 타고 얘는요 뭐 이 안에 어뢰 이런 거는요 있긴 있어요. 2개, 2발. 얘 용도는 뭐냐? 주로 여기다가 특수 우리 공작원들 우리나라 공작 8명 태워서 북한 앞에 내려주고 그런 역할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8인승이라고 8인승.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걸로 운영하다가 83년 독일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합니다. 돌고래급이라 그래요. 이거를 150톤. 2배 컸죠. 2배. 예. 아직도 잠수정이에요. 그래도. 이제 시속 30km. 자전거 빠른 자전거만큼 나와요. 예. 그러다가 93년 장보고함을 독일 수입하죠. 장보고함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거를 독일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왔어요. 독일 현지에서 만들어서.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기술자 150명을 파견해요. 150명을. 얘네 옵저버 이렇게 있어요. 같이 만드는 거 보고 옆에서 배우는 사람들 150명을 파견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독일이 세계에서 잠수함 제일 잘 만들었거든요. 거기 각국에 다 파견해서 다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잠수함이니까 우리가 좀 볼게요. 그래서 여러 나라 가서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박을 합니다. 이거 장보고함 1호기는 1300톤이고 41km 속도로 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죠? 우사인 볼트 있죠. 우사인 볼트가 시속 42km로 달려요. 그만큼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약 56m 길이 커졌어요. 근데 이 장보고함급의 2호기 3호기를 니네 기술자들 봤지? 만들어보자. 여러분 우리나라 그럼 너무 잘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서 보고 완제품을 뜯어보면서 설계도 그려서 다시 만드는 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에요. 미사일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네. 일본 거 뜯어보고 만들면 미국들은 막 이렇게 싸고요. 그런데 이거 그 당시 장보고함 만들 때 거기 우리만 옵저버로 한 거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도 옵저버로 다 왔어요. 한 10여 개국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성공한 건 우리가 유일합니다. 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장보고함 급의 2호기, 3호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진수했어요. 93년도에. 우리가 성공했다고요, 이제. 그래서 세계에서 6번째인가 잠수함을 만드는 메이커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자,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재원. 그래서 국산화율이 무려 80%예요.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제 도산 안창호함을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 길이 83m, 3,000톤급. 그리고 올해 그 승조원만 50명. 어마어마하게 확 발전했어 우리나라 잠수함 기술이. 그런데 좀 우리나라 이상해요. 3,000톤급이라 그랬죠. 3,000톤급이면은 대충 한 100명 이상 탈 수 있거든요. 어뢰나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SLBM이라는 미사일 경납고가 6개 이상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익숙해요. 우리는 여러분 10,000원대 싸게 팝니다. 얼마예요? 19,800원이죠. 그렇죠? 예, 3,000톤급이래요. 배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999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미국 해외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게 3,000톤급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는 3,999톤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디젤 납축전지 AIP 공기 분료 추진체 전체계, 이게 뭔 소리냐? 디젤 떼내고 SM 그 소형 원자로만 박으면 바로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세계에서 의심을 해서, 야, 니네 무슨 디젤 잠수함 이렇게 크게 만들어? 아니, 우리 3,000톤급이야. 3,000 이랬어요. 3,999를. 네, 엔진만 바꾸면 바로 핵 잠수함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미사일 그랬다니까요. 미사일 처음에 미국에서 미사일 사고를 해줘. 야, 그래, 네 해댔으니까 한 5, 6년 걸리겠지. 몇 개월 걸렸다고요? 4개월 걸렸어요. 네.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때 1조 원 규모라 그랬죠. 최종 우리가 버는 돈이 1조 4천억 원. 2019년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 인도네시아도 야, 너무 좋다. 3개 더 만들어줘. 그래서 총 2조 8천억 원치의 잠수함을 팔아요. 우리가. 본전치기 했어요. 잠수함 팔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에이펙의 성과들입니다. 페루 한국 잠수함 보러 온다. 프랑스 제치고 한국산 도입 유력. 장보고 3 진짜 수출할 수 있나? 한화 부수 찾은 사우디 해군 총장. 한화오션의 3,600톤급 장보고 3 배치 2를 계약. 야, 우리 좋아? 바이어가 왔어요. 유럽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리스가 한국산 잠수함과 무인기에 주목하는 이유. 한국 관계자 급파. 아르헨티나 잠수함 사업 프랑스 제치고 한국이 선점. 우리나라 잠수함 팔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이게요, 제가 지금 뉴스를 이렇게 쪼각쪼각 갖고 왔잖아요. 이런 의미를 해설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모든 잠수함들은 어떤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핵 잠수함은요, 이제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잠수함 사러 왔어요. 근데 제가 잠수함 잘 만든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우리 보러 왔어요. 근데 재래식 잠수함 많아요. 근데 우리 신상 준비하고 있어요. 핵 잠수함 거의 다 만들었지용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의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더 큰 거, 두둥, 한화 오션 방문한 캐나다 총리. 60조 잠수함 사업 수주 기대감. 캐나다도 바다가 많거든요. 미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캐나다를 우리나라하고 최종 입찰해서 최종 경쟁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아니에요. 미국은 재래식을 만들지 않아요. 독일입니다. 원조 잠수함 독일. 우린 독일에서 배워와서 독일이랑 경쟁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김민석 총리님이죠? 이분은 캐나다 총리예요. 데리고 가서 잠수함 뚜껑을 따서 타보세요. 다 태워주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 캐나다 영부인 가서 만나서 불국사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이고 만찬하고 한복 선물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요? 우리 거 사달라고.
우리 거 사달라고. 여러분 아까 독일은 핵잠수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문국이기 때문에 없어요. 걔네는 즉 신상 개발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신상 개발을 했어요 이번에.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되면, 이런 거 뉴스가 나고 나니까 하나오션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천장을 뚫어버렸어요. 네. 자 보세요. 한국 캐나다 국방기밀 동맹 60조 잠수함 사업 수주에 힘 실렸다. 이재명 대통령 릴레이 정상회담, 칸이 캐나다 총리와 만났다. 방위산업 K조선건조 등등 대통령이 만나고 총리가 만나고 영부인이 만나서 지금 싸바싸바 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우리 잠수함 좀 사가세요 라고. 그렇죠. 예. 이런 걸 다 뉴스가 나긴 나는데 되게 조각조각 있어요. 그러면요, 세상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잠수함에 열광할까요? 왜? 뛰어난 기술력. 좋아요. 그럼 다른 나라도 뛰어날 텐데. 다른 나라도? 네. 정답입니다. 삼성의 AS, 우리나라 AS 잘 되잖아요. 그걸 다 했어요. 그걸 다 했어요. 그리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1994년 북핵 위기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제가 김영삼 씨를 존댓말을 웬만하면 많습니다. 몇 번 쓸 때가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러시아에서 핵잠 기술을 도입하기로 은밀히 추진합니다. 실제로 도면과 다 이런 걸 도입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94년도에 해서 우리도 핵잠 만들자 했는데 96년도에 뭐가 왔죠? IMF 취소. 98년. 자, 그러면 우리는 저게 없죠. 핵잠이 없죠. 근데 98년 림팩이라는 게 있어요. APEC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죠. 림팩은 아시아 태평양 그 해군 종합 훈련이에요. 훈련 때 이종무함이라고 우리나라 재래식 잠수함이 단 한 번도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적군 총 13척을 격침합니다. 모의 훈련에서 우리나라 경욱이 디젤 잠수함이 적군 13척을 다 격침시켜 버려요. 다른 말로 할게요. 경욱이 갖고 싸우는데 스포츠카, 그 SUV 이런 거 13척을 격침시켰다고요. 뭘로요? 경운기로. 경운기 운전을 환타스틱하게 한 거죠. 자, 계속됩니다. 이건 뭐냐? 예, ROK US Marine Corporation, A Growing Dimension of the Alliance. 자,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한미 해양협력 동맹 확장이 되는 차원. 테런스 로에그리 미 해군대학 교수님이 쓴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1999년 2000함 1만 2천 톤급 순양함 어뢰 한 방으로 주동강 내버립니다. 1만 2천 톤급 큰 배 있죠. 순양함 대포도 있고 막 그런 배를 2천함이 어뢰 한 방으로 주동강 내버렸어요. 2천함은 1천 몇백 톤급 잠수함이에요. 2000년 림팩 박위함 진해에서 하와이까지 3만 킬로를 몰래 왕복하면서 11척을 격침시킵니다. 훈련에서. 자, 이건 딸딸이 경욱이라 그랬죠. 며칠마다 한 번씩 올라와서 숨 쉬고 딸딸 연기 막 풍기고 충전하고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하와이까지 3만 킬로 왕복하는데 안 걸렸어요, 저기게. 그리고 11척을 격침시킵니다. 2024년 림팩 장보고함 항모 전단 40발 이상 어뢰 명중 피해 없음. 나는 어뢰 한 발도 안 맞고 여러분 항공모함은 전단이라 그래요. 항공모함 한 대 있고 주변에 순양함이라 그래서 어마무시한 탱크 같은 것들 한 두어 척 있고 구축함도 있고 헬기도 뜨고 비행기도 뜨고 막 이렇게 전단으로 다녀요. 걔네 전체에다가 지는 한 대도 안 맞고 40발의 어뢰를 명중시켰대요. 자, 다 어떤 우리나라 잠수함들 갖고 했죠? 재래식 잠수함. 다시요. 우리나라는요. 잠수함을 잘 만들기도 하지만 뭘 잘한다?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한다. 운용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이해되시죠? 다른 말로 저쪽 편은 따발총 쏘고 기관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할 때 우리는 딱 총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그렇게 세계 사람들이 야 니네 딱 총은 뭔데 이렇게 잘 쏘는 거야? 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아까 이명희 선생님이 AS 잘한다 그랬는데요, 그거예요. 야, 우리 잠수함은 말이야, 다른 데랑 달리 잘 운전할 수 있도록 튜닝해 놨다. 튜닝 기술도 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잠수함 자체도 좋지만 그거를 운용하는 해군들의 능력이 세계 최강이라고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요, 세계 그 재래식 딸딸이 같은 경운기 같은 그 잠수함 가지고도 세계 최강인데 거기에 핵 잠수함을 가져봐요. 어마무시하겠죠. 그리고 핵 잠수함에서 어뢰만 쏘는 게 아니라 미사일도 쏴요. 미사일인데 우리나라는 핵 미사일이 없죠.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핵 미사일은 아닌 재래식 미사일인데 위력이 핵 미사일만큼 나오는 게 우리나라 개발했어요. 현무5라고. 핵폭탄은 아니에요. 근데 터트려 보니까 핵폭탄만큼 위력이 나와요. 근데 그의 단점이 뭐냐? 500km밖에 못 날아가요. 근데 잠수함에 실으면 되지. 우리랑 싸우려는 나라 그 근처 앞바다에서 붕 미사일 한방 팡 써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핵 잠수함은 물속에 얼마 동안 있을 수 있다고요? 무제한. 슬슬슬 가면 돼요. 어디든. 슬슬슬 가서 거기서 잠수함 여러분 떠올라서 미사일 쏘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쏘는 거예요. 미사일 쏘면 됩니다. 맞아요. 그게 핵 잠수함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핵 잠수함이 무서운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갖게 됐다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오션 핵 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다. 10월 30일 12시 기사예요. 트럼프가 아침 6시에 그래 니네 만들어 하자마자 우리가 혹시 몰라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어. 잘 되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되더라? 아니 혹시 몰라서 돌려봤대요. 시뮬레이션을. 말이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 쭉 나와요. 하나오션이 한번 그냥 심심해서 돌려봤대요. 시뮬레이션을. 이거 여러분 핵 잠수함 건조를 설계해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돌리려면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소요되고 AI가 막 엄청 소요가 돼요. 그냥 돌려볼 리가 없죠. 당연히. 해보니까 되던데? 그런 거예요. 자,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키로 4,000톤급 여러 척 실제 이거 이제 유용원 기자라고요. 저는 이 애를 기레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되게 가슴 아픈 일들 잘 보세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키로 몇 천 톤급이라고요? 4천 아니라 그랬죠 아까. 몇 천이라고요 우리? 3,999 3천이에요. 근데 이 나쁜 놈이 4천이라고 불러버렸어요. 그게 언제냐? 2004년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극비리의 핵 잠수함 개발을 추진했어요. 그걸 362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유용원 기자가 그걸 다 까발렸어요. 우린 3,000톤급인데 4천이라고 확 사실을 얘기해버리고 미사일 핵 잠수함 이거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몰래 개발하고 확 까발려버린 거예요. 이때 그래서 좌초됐습니다. 이놈이 바로 기레기입니다. 유용원. 이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자, 최초의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 사업은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한 날짜를 따서 362 사업이라고 명명됐는데 비밀리에 착수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해군은 벌써 핵잠수함 2척을 확보했지만 아쉽게도 362 사업은 1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왜냐? 비밀 사업이었는데 한 언론의 보도로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유용원 기자 어느 언론사였을 것 같습니까? 정답입니다. 그 신문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보세요. 윤석열 정부서 멈춘 핵 잠수함 사업 기술력 진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유용원 의원 등 국민의힘 핵잠 재력 정책 토론회 국민의힘 의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보세요. 또 열받는 게 윤석열 정부서 멈췄대요. 질문 드릴게요. 아까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가 안 된다 그랬죠. 문재인 정부에서 핵잠을 추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했어요. 트럼프도 응 해 했어요. 근데 핵잠보다는 트럼프도 응 했는데 미국에서 막 결사반대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딜을 한 게 그럼 우리 미사일이라도 할 거야. 하고 미사일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문재인 정부 때도 은밀하게 추진했었어요. 봐봐, 하나오션 돌려봤대잖아. 예. 근데 이걸 또 까발렸어요. 유용은 이놈이. 얘는 국익에 도움이 안 돼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은 국익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얘네는 보수가 아니라 매국이라고. 매국노예요, 매국노. 자, 유용원. 이제 야당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핵잠수함 승인 환영하지만 미국 필리 조선소엔 잠수함 도크 없어. 아주 나쁜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개새끼 아주 그냥. 미국 필리 조선소가 어디냐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죠. 거기에 이제 누가 가서 그 배를 만들어 주기로 했죠? 하나오션이죠. 조선소 없대요. 재 뿌리고 있어요. 만들면 되지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93년도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만들고 우리나라 기술자 가서 보고 배워와서 우리가 모험했다 그랬죠. 우리가 2호기 3호기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천재예요. 그래, 미국 필리조선소 가서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술도 준다고. 잠수함 기술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역사 이래로 다른 나라에게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겠대요. 그럼 가서 우리는 주겠다니까 일단 받아야죠. 잘 보고 와서 1호기는 그거 맞는 거 갖고 오면 되고. 우리나라 몇 척 만든다고요? 대충? 최소 4척 이상. 2호기, 3호기, 4호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되지. 우리가 그런 거 한두 번 해보나? 자, 이거 보세요. 예, 윤석열이에요. 작심한 융, 자체 핵 보유 언급. 북핵 더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우리 과학기술을 가질 수 있어. 현직 대통령이 첫 자체 핵 보유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이 그 당시에. 병신이죠. 그랬더니 윤석열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미국 한반도 비핵화 불변, 미국이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김태호라는 미친놈이 사실상 핵 보유 공유, 우리 국민께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지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길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담당자라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 즉 니네 핵 안 줘? 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윤석열 때 이거는요 핵 무기 핵폭탄을 얘기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핵 추진 잠수함. 네. 어쨌든 우리 하나 받아냈어요. 이렇게. 이게 외교입니다. 이게 에이펙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얻어냈어요. 자, 원자력.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들을 검색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오션 돌려봤다며. 그 왜 시뮬레이션을 돌려? 몇 억을 들여서.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돌려봤죠. 2025년 9월 9일 기사입니다. 원자력 연구소와 삼성중공업 세계 최초 원자로 동력 LNG 운반선 기본 승인. 여러분 LNG 운반선 있죠? 유조선처럼 큰 배예요. 그거 해양 환경오염 어마어마하게 다 디젤을 떼니까 거기다가 소형 SMR 원자로를 실으면 어떨까? 라고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그게 승인이 났어요. 해양청에서. 전세계 해양기구에서. 이 배를 이거를 규모 좀 줄이고 뚜껑 덮으면 잠수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규모 줄이지 않고 뚜껑 덮지 말고 갑판을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핵 항모입니다. 실제로 이란이 어느 날 갑자기 항공모함이 생겼어요. 드론 항모. 여러분 우리가 아는 드론은 윙 프로펠러 드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실제 전투기보다 약간 작은 무인기도 드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란이 그 드론 항모를 보유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화물선 사가지고 가서 개조했어요. 갑판 깔고 비행기 활주를 만드니까 드론 항모가 되어서 이번에 실전 배치했어요. 이번에. 자, 이 원자력 일종의 유조선인데 이미 우리는 기본 설계가 성공했다고요. 여기다 뚜껑 덮으면 잠수함, 갑판 깔면 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배에다 핵 따는 거 취미예요. 근데 이미 배 잘 만드니까 핵 심심하게 핵 한번 달아볼까? 참고 삼아 한번 달아보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래서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해군 참모총장,
핵 추진 잠수함 건조 10년 이상 소요 전망한다. 국감서 핵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3. 아니 이미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장보고급의 배치 3가 여러분 장보고 배치 2가 도산 안창호에 이미 만든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10년 이상 걸린대요. 4척은 필요하다. 4척. 그러면 한 척은 미국에서 만들어 들어오고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고. 네, 원래 이렇게 했어요. 우린 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해군 참모총장이잖아요. 그 배를 가지고 운전하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자, 방사청장, 방위사업청, 이거 실제 만드는 사람. 핵 잠수함 건조, 선진국에서도 통상 10년이다. 근데 우리는 영양 합치면 다 단축도 가능해. 10년? 여러분 길어야 3, 4년 봅니다. 네. 3, 4년 봅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핵 잠수함을 타실 확률은 제로예요. 민간인은 제로예요. 일부 극히 탈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거의 기술 갖고 있고 이제 곧 만들 건데 이게 우리가 가지면 뭐가 좋아요? 일단 신나요. 그렇죠? 신나고 국뽕 차오르고 느낌은 좋아. 근데 뭐가 좋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좋아요? 네. 맞아요. 잠수함 팔기 잘하잖아요, 우리. 잠수함 팔면 되지. 좋아요. 그거 말고도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미국 상무부 장관이에요. 간단하게. 이번에 우리 한미 무역 협정 했잖아요. 그거 미국 대표예요. 미국은 한미 양해각서와 미일 양해각서를 같이 보내며 즉 우리나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미 무역 협상을 주도한 우리나라 힘을 줘야 돼. 야 이거 봐. 일본하고 한 거야. 이거 니들이랑 한 거야. 야 똑같잖아. 도장 찍어. 니네 일본하고 똑같이 대우해 줬다니까. 대우해 준 거야. 미국에서는 그게 대우해 준 거예요. 일본이랑 똑같이 해준 거. 일본은 좋다고 하는데 니들은 왜 반대하느냐? 식으로 압박했어요. 윤석열이었으면 그냥 찍어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이구 바로 찍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장관이 가서 우리를 일본과 비교하지 마. 우리 일본과 달라. 일본은 니네 줄 거 없잖아. 우린 니들한테 줄 거 많아. 라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측도 비공식 경로로 이분은 우리나라 정책실장이에요. 김영문 정책실장이 밟는다고 밟아지니 한번 보라. 니들 우리 밟아? 그래. 우리 밟아봐. 밟는 발도 뚫릴 것이다. 라고 미국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쓱 얘기를 합니다. 마스가 니네 마가 뭐 미국 위대하게 한다며. 근데 마스가 배 우리가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공장 어떻게 또 철수해봐? 우리 봤지? 일리노이주 공장 철수하는 거. 철수해봐? 왜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면봉부터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중국 우리나라 유일해요. 근데 중국하고 미국 협력 안 하거든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즉 미국에 줄 게 있어요. 미국에 아쉬운 게 있어요. 일본은 없어요. 우리는 있다고요. 이 지시를 누가 했느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재명 대통령님은요. 우리나라 국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리고 일해서 여러 분야에 성장시켜 놨잖아요. 그 힘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이거 구부려도 그 윤석열 같은 놈 같지 않고 그 힘을 알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걸 정확히 알고 선을 그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상업적 합리성. 우리도 주고 니도 받을 게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 보고 뭐라 그랬죠? 이번에 협상한 거 보고 세계 최고. 세계 최고다. 거친 협상가다. 라고 하면서 니들이 세계 최고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다 도장 빵빵빵빵 찍었어요. 트럼프랑. 아예 협상도 못한 나라가 대다수예요. 근데 협상한 나라가 몇 개 없고요. 협상 중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우리가 최고예요. 현재의 우리 이 기술력과 이 국력 가지고도 이렇게 풀파워로 배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지 않고 조선업 발전이나 해군 현대화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못을 들이댄 겁니다. 우리 협조 안 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현재 조선업 기술과 현재 해군력으로도 이렇게 미국에 들이댔죠. 우리가 이제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갖고 있어요. 원자력 잠수함 몇 척 있어요. 그러면요, 더 큰 국력이 생겨요. 이제 우리나라는요, 한국 조선 사업 중 잠수함 부분이 크게 더욱더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겁니다. 가뜩이나 발전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좀 팔아주세요 라고 오는데 더 크게 발전할 겁니다.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을 발돋움할 겁니다. 즉 우리나라가 이 동해 서해에서만 놀다가 이제 전 세계로 나갈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배는 전 세계로 다니고 있죠. 그 배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그 배들이 우리나라 잠수함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수함은요, 정보를 획득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되게 조용하다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조용히 뉴욕 앞바다 가서 거기서 이렇게 쭉 가만히 미국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 자, 그리고요, 이로 인해 외교적 협상력이 증대됩니다. 그렇죠? 해군이 세졌으니까 밟는다고 밟아봐가 아니야. 야, 우리 핵잠수함이 있는데 야, 우리 3호기가 뉴욕 근처에 있다더라.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뉴욕 근처에서 사거지 500kg짜리 핵탄두 같은 거 쏴버리면 되잖아. 물론 쏘진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그리고 방산 수출력 역시 동반선창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팔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하는 거 아시죠? 예. 세계에서 되게 열광해. 너무 좋아해. 우리도요. 우리 갖고 있는 잠수함들 있죠. 다 하나씩 핵잠수함으로 바꾸면서 중고 잠수함 팝니다. 당근에다 올리면 돼요. 전 세계 당근마켓에다가 싸게 다 하면 돼요. A급 뭐 이렇게 해서 올리면 돼요. 그리고요, 명실상부한 세계 5위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계 5위라 그랬잖아요. 핵잠 가지면 몇 위가 될지 몰라요. 몇 위가 될지 몰라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일본을 제끼는 겁니다. 일본을. 동아시아 일본만 제끼면 돼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본 대신 군사 거점국이 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절대 지금도 우리나라 무시 못하지만 더 우리를 무시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찾아온 게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원자력 응용이 가능합니다. 핵 추진 쇠빙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쇠빙선 아시죠?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산항을 북극 항로의 거점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북극이 녹아가니까. 그래도 쇠빙선이 필요하거든요. 쇠빙선이 필요해요. 쇠빙선을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나라가 10개가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여기 쇠빙선에다가 심심하니까 쇠빙선이 간단하게 얼음을 다 뽀개는 거잖아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겠어요. 심심하니까 원자력을 다는 겁니다. 평생 얼음 뽀개고 다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 무역선은 얼음에 갇힐 일이 없겠죠. 그러면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무역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가 낮아지고, 그리고 에너지 보급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중간중간 기착하는 이유가 석유 넣으려고, 기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산 갈 때 한 번씩 기름 넣고 가는 것처럼. 근데 원자력 그걸 달아버리면 평생 기름 안 달아도 돼요. 어디 기항할 필요가 없어. 이거 성공하면 우리는 대박 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의의가 있는데 언론에서 해설을 안 합니다. 자, 한국 핵잠 승인한 트럼프 외신 기술 놀랐다. 호주도 안 주는 극비 기술. 일단 주면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왕관 만든 우리나라 장인이십니다. 이거 트럼프 준 거잖아요, 이거. 예, 네, 금관 트럼프 준 금관 이거 만든 우리나라 장인이셔요.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의 아버지라고 불리십니다. 트럼프가 이거 받고 너무 좋아서 잠수함 준 거라고 대부분 다 추정합니다.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었다. 트럼프의 그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거 하는데 한 1억 들었대요. 1억 주고 핵잠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외교입니다. 이게 일본은 트럼프한테 뭐 줬대요? 금 골프공과 아베가 쓰다 남은 골프채 줬대요. 아니, 일본에서 그게 최고의 예우래요. 그럼 뭐해? 트럼프는 그거 싫어하는데. 이게 바로 외교입니다. 이런 금관 한 100개쯤 만들어서 그때그때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핵 추진 잠수함이 불편한 인간들이 있어요. 있어요. 중국,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심기 불편하지만 원래 이상하죠.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트럼프 앞에서 가장 크게 세웠던 논리가 그거예요. 중국 견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핵 잠수함이 있으면 중국 견제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이 난리가 나야 정상이잖아. 근데 중국에서는요, 난리도 안 내고 중국 외교부 대변이 나와서 야, 이거 비핵화에 이거 어긋나는 거 아닌가? 비핵화 잘해? 하고 끝났어요. 왜? 중국이 멱살 잡고 싸워야지. 옛날에 생각해봐요. 우리 성주에다가 사드 하나 설치했는데 중국이 야, 한한령 한국 거 안 닫아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피해 봤잖아. 이번에 왜 안 그랬을까요? 왜? 이런 건 이미 얘기가 됐어요. 중국하고.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부딪히는 바다가 어디예요? 서해죠. 서해는 평균 깊이가 44m밖에 안 돼요. 수심이. 핵잠이 돌아다닐 곳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핵잠이 높이가 10m 넘거든요. 핵잠은 어디 돌아다닐까요? 태평양과 동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국도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래, 내일은 팔아. 그래, 나 견제한다고 팔아. 니네 가져. 왜냐? 우리가 핵잠을 가져요. 핵잠 없는 데는 지금 우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막 대결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가 군사력이 더 세면 미국의 영향에서 더 벗어나겠죠. 중국이 좋은 거예요. 니네 가져. 네, 내일은 팔아.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한국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소식에 일본 언론 중국 자극 우려. 그렇죠. 즉 일본이 싫다는 소리예요. 왜냐? 핵잠은 동해에서 돌아다닐 거니까. 네. 일본이 싫은 거예요. 독도리 있고 너무 싫은 거지. 핵잠 싫어. 지들이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핑을 중국이 싫어할 텐데 중국은 야, 내일은 팔아.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핵잠수함 성과에 공식 입장 못 내는 국민의힘. 안보 어젠다도 뺏기나. 국민의힘 차마 싫다고는 말 못하고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좋다고 하자니 이재명 편드는 것 같고 입 다물고 있어요. 자, 또 맞춰보세요. 핵잠이 불편한 걸 또 있어요. 누굴까요? 또 있어요. 맞춰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일단 중국은 뭐 내일은 팔아. 일본 싫어. 국민의힘 싫어. 또 어디가 싫어할까요? 미국 승인해줬는데. 자, 사설 양날의 칼 핵추진 잠수함 활동 영역 한반도로 제한해야. 미친 기레기 새끼들입니다. 기자들이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지는 거 싫어해요. 왜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로 제한합니까?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활약해야지.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얘네들 지금 다 심기 불편하고 뭔가 불편하고 막 그러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단어로 긁이라고 표현합니다. 긁혔다. 긁이라고. 예. 우리나라 핵잠 개발에 일본도 긁혔고 국민의힘도 긁혔고 언론도 기레기들도 긁힌 겁니다. 즉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설을 안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사 있으면 뭐 몇십조 경제 유발 효과 난리 나죠. 핵잠 이거 있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쭉쭉쭉쭉 보니까 대충 최소 50조에서 100조 잡습니다. 경제 이득이.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네, 긁혔으니까. 싫으니까. 야, 그래서 이거 핵잠 니네 동해서에 나가지 거기서만 있어. 우리 앞마당에서 놀아. 태평양 가고 인도양 대서양 가면 안 돼. 특히 북극 항로 가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일본 놈들, 국민의힘, 기레기들, 희한하게들 말 맞추는 것 같습니다. 맞추든 말든. 그래서 이런 걸 잘 아시고 그리고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박 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